항상 사람들한테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우울하다고 이 하소연하면서 사람들의 위로와 동정 그리고 어떤 작은 도움들 이걸 받으면서 사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습관이 되면요. 이 부정적 에너지는 또 공통적으로 갖는 그 특징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상만 하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나한테 따뜻한 말을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관심을 주고 위로를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자기는 나보다 좀 잘 살면서 나보다 나는 남편이 나를 이렇게 막 무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데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저렇게 사랑도 잘 주고 저렇게 화목하게 살면서 나를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한테 은근히 이 사람을 이제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흘립니다. 이건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사랑을 안 줬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싸구려 동정을 하면서 이 감정에 휘말리면 나까지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결국 내가 나로서 굳건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니 지도 먹고 살 게 없는 주제에 누구 밥상을 걱정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 일단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에너지 도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진을 빼거든요. 그 진이라는 건 내 에너지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안쓰럽거든요. 내가 짠하거든요. 애는 멀쩡한데 사람은 멀쩡한데 이상하게 살림도 안 피고 남편은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쌍한 애가 왠지 안 좋아해요. 이렇게 착한 애가. 그냥 내 눈엔 왠지 얘는 이 세상으로부터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짠하고 그래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으로 내 눈엔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안 좋은 뉘앙스를 풍기는 어떤 사람에게요.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난 이유도 없이요. 아니 오죽하면 이런 애가 싫어할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어떻게 했길래. 아니면 뭐 이제 그 감정이 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정적 감정이. 그래서 이건 내가요. 이 감정이 휘둘리는 건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휘둘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경우 제일 안 좋은 게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우울하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나 좀 봐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좀 동정해줘요. 나 좀 토닥거려줘요. 나 좀 위로해줘요잖아요. 이게 뭐죠? 날 좀 공감해줘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나를 안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공감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공감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 입양했던 애기한테 나쁜 짓을 했던 그 양모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관심받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도 남들이 보기엔 다 멀쩡하죠. 멀쩡한데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때려요. 아이를 때렸을 때 이 애가 이론적으로는 알죠. 맞으면 아프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플지를 이게 정말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정말 죽을 때까지 두드러 패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막 입양한 아이를 때리는 그 어린애를 때리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타인의 고통을, 그러니까 나 이외에는 다 타인입니다. 부모 자식도 타인이에요. 나 외에는 남입니다. 왜냐면요. 내 살을 꼬집었을 때 내가 아프지 옆 사람 안 아프잖아요. 자식을 꼬집었을 때요. 자식이 아프지 내가 아픕니까?
자식을 꼬집었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일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만큼 아플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 내가 나도 꼬집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꼬집혔던 것만큼 얘가 아플 거라고 내가 그걸 공감하는 거거든요.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플지 모르니까 막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타인한테는 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사랑, 관심, 인정에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도 그 사람의 하고요. 감정에 그래서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나로서 반듯하게 섰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정말 도와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내가 휘말려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그걸 잘못했을 때 같이 휘둘려서 나도 어느 순간 징징거리고 하소연하면서 또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멀쩡한 아내를, 멀쩡한 남편을 가해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서 뭐 베푼다는 거, 봉사한다는 거 생구랍니다.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 자신을 위해주고 그런 사람이, 왜냐면 이게 사랑하는 게 뭔지 진짜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요, 타인이 나에게 주는 불편을, 내가 불편했잖아요, 이걸 남에게 안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는 달콤한 사탕, 누군가 말을 해줬는데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요, 내가 또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럼 나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도 할 줄 안다는 게, 진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느껴본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번 내 자신에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측은지심, 내가 혹시 실수하거나, 실수할 수 있죠, 당연하죠, 우리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괜찮아, 그래도 지금까지 수고했잖아, 한 번쯤 게으름 펴도 돼, 그렇지만 노력해줘 하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잘했어, 그래도 너니까 이만큼 했어, 그래도 너니까 여기까지 왔지 하고 칭찬해 주시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았을 때 사람은 제일 행복하대요. 그게 뭐냐면요, 뿌듯함입니다. 와, 내가 했네. 이렇게 수고해주는 나를 위해 맛있는 것 내 자신에게 대접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